청년층들 10명 중에 7명이 빚을 돌려막기 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을 봤습니다. 빚을 지는 가장 첫 번째가 생활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서글프죠. 생활비, 매달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이제 식비, 뭐 월세는 월세, 공과금 내는 거, 이런 것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나 봅니다. 참으로 씁쓸하죠. 답답하기도 하고요. 대학을 다닐 때는 학자금 대출로 대학 등록금 내고, 사회에 나왔더니 학자금 대출 금액이 뭐 2천만원 3천만원, 게다가 이제 타지에서 집을 구하겠다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 가지고 전세 대출 받고, 또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과금 내야 되고, 자기 밥 먹어야 되고, 이런저렇게 이제 계산해 보면 사회에 나와서 시작할 때부터 빚이 우리에게 주는, 청년들에게 주는 부담이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되게 좀 씁쓸하죠.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악착같이 절약해서 빚을 갚고 자산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코인 하겠다, 아니면 작전주 하겠다, 주식으로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도박 근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을 보면 완전 개또라이처럼 흥청망청거리고 폼 잡고 다니고 클럽 다니고 술 처먹고 뭐 방황하면서 미치듯이 또라이처럼 사는 이가 있고, 또 어떤 쪽을 보면 되게 성실하게 저렇게 열심히 살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직하게 소처럼 일하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느낍니다. 생각합니다. 이야, 이게 뭐지? 아니, MZ들이 다 똑같다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 어떤 청년은 되게 한심하게 살고, 어떤 청년들은 야, 저렇게 잘 살 수 있냐? 저렇게 열심히 사나? 나중에 저런 애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되면 되게 엄청난 역량들을 발휘하겠구나 라고 생각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 MZ라고 얘기하면서 MZ 세대들을 전부 다 그냥 선입관을 가지고 다 볼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내면서 많은 생각들, 많은 고민들, 많은 것들을 이제 따져보면 지낼 것 같은데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사는 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던 빚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빚을 떠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부모 간병비 때문에, 병원비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빚이 엄청나게 이렇게 현실을 짓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제 친구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그게 꼭 이제 되게 안 좋은 일로만 결론 나진 않더라는 겁니다. 잘 견디고 잘 본분을 하며 헌신하고 이러면 그게 또 나중에 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제 친구도 빚이 엄청 났었는데요, 그걸 갚기 위해서 남들보다 3배 5배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되려 원동력이 되어서 그 친구는 되게 높은 이제 일자리, 임원의 역할을 현재 하고 있고, 연봉도 되게 많이 받고, 또 워낙 자기의 부모 이제 병간호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남들보다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땠냐? 남들에게 되게 배려하고 이렇게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인덕도 쌓고, 그게 되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 병간호로 되게 힘들어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20대 30대 말입니다. 근데 40대가 되었어. 또 지금의 이르러서는 되게 평온한 삶을 살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여유롭고 또 남들에게 베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삶이 너무 평온해 보이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 녀석은 정말 인생에 제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연봉을 많이 받아서 성공했다가 아니라 정말 젊었던 시절 되게 힘겹게 되게 열심히 빚을 갚기 위해서 애쓰고 병간호하느라고 되게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중년 이후의 삶은 되게 많이 이렇게 발전되고 열려있고 되게 평온해 보여서 정말 성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그 친구도 젊은 시절에는 정말 발바닥이 땀날 정도로 미친듯이 달렸죠. 왜냐? 자기 이제 모친, 부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병원비를 감당하려면 그냥 일반 직장에서 일반 직장인으로서의 월급 받아서 안 됐던 거예요.
그 친구는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월급 받아서는 부모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영업을 해서 성과급을 좀 더 많이 받는 일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웬만한 이제 대기업 차부장의 월급만큼이 매달 자기 부모의 병원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미친듯이 일하지 않으면, 월급을 훨씬 더 많이 받지 않으면 병간호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병원비가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친듯이 일했던 겁니다. 보통의 직장인들, 이제 그 나이대 직장인들 받는 월급에 4배, 5배, 어떨 땐 10배를 벌었던 거죠. 진짜 유튜브 상에서 얘기하는 뭐 2시간 일하고 한 달에 월 1000만원 벌어요, 이게 아니라 그 친구는 그냥 월화수목 금금금이었고, 하루에 12시간, 14시간 뭐 고객이 부르면 언제든지 쫓아다니는, 뛰어다니는 그런 이제 보통 사람의 삶의 4배, 5배의 일을 하며 살아왔던 거죠. 뭐 지금도 그렇게 지금도 뭐 그 정도의 기조 분위기는 어느 정도는 이제 갖춰져 있지만, 그만큼 하루에 12시간, 16시간 일하진 않지만, 아니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을 그렇게 쌓아오다 보니까 나름의 내공이 쌓였고, 또 성실하게 살아왔고, 한참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빚을 갚아야 됐고 병원비를 마련해야 되고 했다 보니 자기 자신을 초인처럼 일하게끔 만들었던 거고, 그게 엄청난 내공이 되고 멘탈에도 플러스가 되어서 지금은, 물론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셔서 병원비가 들어가지도 않고, 되려 그 병원비가 들어갔던 금액만큼이 지금은 고스란히 매달 이제 통장에 쌓이는 거죠. 뭐 따로 투자를 하려고 뭐 적금을 넣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병원비로 매달 이제 고정적으로 나갔던 돈 있었잖아요, 자동이체 같은 게. 그게 이제 더 이상 이제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한 몇 년 지났더니 통장에 그냥 돈이 몇 억이 쌓이더라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돈을 모아 보려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 뿐인데 그렇게 되었더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고 더 하죠.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랬던 젊은 시절에 그 빚의 무게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 준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할 수 있는데, 빚이 참 무섭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예기치 못한, 원하지 않는 그런 빚의 무게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짓누르기도 한다라는 거. 근데 어떻게든 잘 극복하고 잘 헤쳐나가기를 정말 바란다라는 말씀에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